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룸도 오늘부터 대선 후보 인터뷰를 차례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첫날을 자리한 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먼저 일정 때문에 오늘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지만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 선언한 지가 이제 보름 됐습니까? 보름 됐습니다. 예. 네. 검사일 때와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뭘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일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모든 게 전부 새롭고 다 달라졌고 그리고 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치 선언 이후에 네. 지지율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시죠? 글쎄 뭐 수치에 이렇게 너무 전체적인 국민들의 그 생각과 여론을 제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뭐 수치는 그 전부터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 네. 그러나 큰 추세나 이런 거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네.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정치 선언 이후에 네.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다 혹은 좀 하락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뭐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아직 좀 분명히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정책 대안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예.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대안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요? 제가 뭐 시작한 지 이제 15일 됐고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잘못된 정책을 정확하게 짚어서 또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네. 이 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중요한 정책이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정치 활동을 해 나가면서 지금 아직 뭐 다른 후보들도 세부적인 그 안을 내놓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준비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치 명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지내셨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야권으로 출마하는 게 자기 부정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출마 명분에 대한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여권의 그런 지적은 그게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준사법기관의 공직자로서 임명을 받은 순간부터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고 또 이 국민의 검찰을 이끌어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행보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권을 한다면 네.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은 이거다.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윤석열 표라고 해서 지금 뭐 공약처럼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생리를 존중해서 부동산 시장에 뭐 신규 건축이라든가 기존 매물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부동산 그 가격을 좀 집값을 잡고 예측 가능을 하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들을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세금 문제라든가 공급 문제, 또 대출 문제 이런 게 엮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특히 이 주택 문제는 그 대출이라는 금융 정책하고 그리고 세제, 세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급 정책 이 세 개가 어우러져서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수요 공급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정부 정책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어떤 그 징벌적 과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 통제를 통해서만 그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매물도 적게 나오고 그리고 가격은 또 높고 또 가격 신고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공시가 돼가지고
또 전반적인 가격을 또 상승시키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시장에 신규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부동산을 집을 가지고 자산 재조정을 할 사람들이 집을 좀 많이 내놓게 또 해야 되고 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나 개인의 경우에도 좀 물량을 좀 많이 처분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로 네. 해당 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네.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혼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공직 후보자라면 가족 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다만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은 윤석열 저 본인이기 때문에 네. 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어떤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면 네.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장모의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동업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처벌을 받았고요. 네. 장모의 경우는 뒤늦게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을 두고 너무 늦었다.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뭐 그런 그런 요양병원에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자체도 2019년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혐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하고 변호인이 지금 다투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네. 다만 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 저의 무슨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어느 누구에게도 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또 기소가 된 사안이니까 저희도 그 절차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단일화 의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오늘 최 전 원장 측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것이다라는 비판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단일화를 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정권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선택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최 원장님하고의 무슨 그 단일화 문제라든지 또 우리 최 원장님의 그 정치 행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을 할 그 이유는 없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진 뒤에 단일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함께 경선 치를 생각을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것도 제가 전혀 결정한 것이 없고 제가 6월 29일 날 국민들께 그 정치 선언을 할 때에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당분간 상당 기간은 제가 여러 다양한 국민들과 전문가와 또 정치적인 그 어떤 조언을 해 주실 분들을 네. 다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네.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거기에서부터 뭐 1mm도 더 벗어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자신이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네. 여권에 공작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으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 먹을 때 그 보도난 거를 누가 알려줘가지고 어제 이제 처음 알았고요. 예. 뭐 이동훈 그 대변인이 저하고 뭐 한 열흘 정도 일을 했습니다마는 진상은 이제 더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네. 그 이동훈 대변인이 그야말로 없는 말 지어내서 할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저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수사를 악용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놀라웠습니다. 네. 그런데 근거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지 않나요? 뭐 본인이 일단 자기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동훈 그 대변인의 그 혐의 내용이 제가 그 정치 선언을 하던 6월 29일 날 그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그런 피의 사실은 기소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시점에 보통 네.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그 의혹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네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